자, 이 박상우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주된 요지가 종전 판결이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이었던 피고에게 원고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즉 손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박상욱 대법관님은 자, 보시는 것처럼 부당이득 제도는 그 이익에 대응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수 의견에 의하면 고용 부분 무단 점으로 인해서 구분 소재에게 발생한 손해가 과연 무엇인지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손해 역시 인정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손해가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정확히 사안과 부합하는 예는 아닌데요. 우리 집이 있고요. 우리 집 앞에 그냥 공용 도로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요. 어떤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공용 도로에다가 자기 가재도구도 넣고 아니면 쓰레기통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옆집에 있는 이웃인 나한테는 어떤 손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도로를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로 쓰고 있을 때 이제 행정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이건 민법이잖아요. 민법상 부당이득이 발생하느냐? 도로를 사용하는 게 그 옆집 이웃인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완전 손해가 없거든요. 그냥 그 옆집에 있는 그분이 자기 거 도로를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쉽게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한테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느냐?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 사건과 부합하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느낌은 와요. 무슨 말인지도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종전의 판결이었습니다. 건물의 구분 수자는 복도나 계단 같은 이런 필수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로비 이것을 필수적 공용 부분이라 표현하셨어요. 이것을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특정인에게 임대해서 차임 상당의 소득을 얻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종전 판례잖아요.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고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본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한편 원고 관리단이 청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설령 다수 의견대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다른 구분 수자들이 개개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관리단이 집단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어떤 개인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단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즉 고용보건 무단점유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권리는 구분 소유자에게 분할되어 기속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관리단인 원고가 무슨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수 의견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설령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이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구분 소유자들이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직접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그 청구잖아요. 그런데 이 청구할 때는요. 피고, 이 무단 점유자이지 않습니까? 이 무단 점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익 중에서 이익을 못 누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만큼만 청구해라. 자, 요것이 반대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기태 대법관님의 보충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입니다. 즉, 다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의견이고요. 이기태 대법관님은 특히 반대 의견에 대한 반대에 포커스를 둡니다.